안녕하세요, 아트일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외, 재종, 독재 등등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과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외를 받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과외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바로바로 물어본다거나 선생님이 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형 현강, 인강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수업의 목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수업 자체가 목적인 경우인데 어떤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분들과 좀 달라서 이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다 이런 거라면 수업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외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목적인 상호작용은 사람에 따라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대부분 인강이나 현강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해당 선생님이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면 수업 자체가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인강이나 현강을 듣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목별로 어떤 경우일 때 과외를 추천하는지 말해볼게요. 국어는 국어 공부를 꽤나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 특히 3에서 4등급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특히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케이스들 대부분 본인이 어디를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요. 옆에서 읽는 거, 푸는 거를 교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1대1 과외를 제일 추천하고요. 2명에서 3명 정도까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는 괜찮습니다. 국어는 특히 초짜 과외 선생님은 피해서 선생님을 구하는 걸 추천드려요. 경험치에 따른 교수법의 차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수학을 잘해본 적이 없는 4, 5등급 이하 노베이스의 경우 바로 과외를 받는 편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랑은 좀 다르죠. 국어는 먼저 해보고 나서 과외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수학 노베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고 인강 현강을 듣는다고 해도 선생님의 템포와 본인 이해 속도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노베이스의 경우엔 과외를 받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수투 선택 과목까지 전범위를 좀 가볍게 한 바퀴 돌릴 때까지 과외를 받고 그 이후엔 꼭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1에서 4등급 정도의 경우엔 과외가 꼭 필요한 등급대는 아니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유독 약한 파트가 있다거나 질문을 받아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엔 과외를 받아보는 걸 고려는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이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영어로 넘어갈게요. 영어도 꼭 1대1 수업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솔직히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그냥 영어를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99% 이상이라서 내가 원하는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과외를 받아도 좋습니다. 특히 영단어 테스트를 계속 해주시는 선생님을 고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너무너무 영어를 못한다면 일단 단어장 들고 단어부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과외나 인강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 더 관리나 케어를 받고 싶다면 과외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인강으로도 충분할 것 같으면 인강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의지만 있으면 웬만하면 인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는 워낙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영어 고수도 많고 유학파도 많고 가르치는 방식 또한 좀 차이가 있어요. 국어 인강이 다른 것처럼 저만 해도 영어 수업을 할 때 일반적인 영어 수업과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이유로 어떤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특히 마음에 들면 과외를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딱히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혼자 영단어 열심히 외우면서 인강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과목 상관없이 과외 구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웬만하면 무경험자에게 과외를 받지 마세요. 최소 1년 이상 과외를 해본 사람에게 과외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능 과외를 하는 20대 초반 남자분들의 경우 미필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군대를 간다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미리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하면 너무 나태해져서 자꾸 누가 케어해주는 것이 필요해서 과외를 구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24시간 내내 과외 선생님이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외 하나 받는다고 나태한 내가 뜯어 고쳐질 거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물론 서포트는 해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관리는 해줄 수 있겠지만 사실 본인이 좀 계속 의지를 다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계속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과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재수학원과 독재학원, 기숙학원 독서실, 도서관 독학 이런 얘기들 해볼 건데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이 있어서 그걸 다시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추가할 코멘트만 짧게 넣어서 영상을 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수학원, 독재학원, 기숙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등 수험 공부할 곳이 많은데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나눠보면 학원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학원을 안 다니고 진짜 생으로 혼자 하는 앤데 각각 장단점이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수종합반, 독학재수학원, 기숙학원,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는 독학재수라고 부르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집에서 하는 경우,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 독서실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 학에 대한 특징,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금전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식비를 제외하고 재수종합반은 130에서 160 정도, 독재학원은 50에서 60 정도, 기숙학원은 재수종합반 스타일의 기숙학원이 있고 독재학원 스타일의 기숙학원이 있는데 제종 같은 기숙학원은 평균 250 정도인데 싼 곳은 170, 비싼 곳은 300까지도 갑니다. 독재학원 스타일의 기숙학원은 평균 200 정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학재수를 하는 경우 당연히 집 도서관을 다니는 비용은 없고 독서실 비용이 한 2, 30 정도 들겠죠? 이제 각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장단점 그리고 각학에 대한 추천 대상을 말해볼게요. 보통 재수생, N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재수학원입니다. 그냥 고3 생활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학교 대신 재수학원을 다니는 거고 시간표가 있고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주시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장점은 제일 무난한 시스템이에요. 밸런스 있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느 정도 관리도 되니까요. 단점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수업에 딱 맞을 확률이 높지 않고 결국 공부는 혼자 해야 되는 건데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추천 대상은 전과목 평균 2등급 정도인 경우 추천하고 2, 3 섞여도 추천할 만합니다. 등급이 3에서 5등급 이하인 경우 재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종 시스템 자체가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현 실력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여주고 안정화시켜주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상위권 이상에게 추천을 하고요. 만약 성적이 낮은 경우라면 혼자 하거나 과외를 받거나 독재학원을 다니면서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재종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외적으로 1, 4, 2, 1, 1 이런 경우 한 과목이 빵꾸 과목인 경우에 이런 경우엔 한 과목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재종도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수 선행반 있죠? 12월 중순부터 보통 시작하는 재수 선행반은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로 혼자 공부할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 시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2월 말 3월부터 학원 가도 충분하고 그게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독학재수학원인데요. 독학재수학원은 독재학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독학재수를 줄여서 독재라고 부르죠. 원래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독학재수인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겁이 나거나 질문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약간의 코칭만 받고 싶거나 관리를 조금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독학재수 학원을 가게 됩니다. 장점은 아예 생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고 서설 모의를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위치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코칭해줄 선생님, 원장님 혹은 멘토들이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다만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 정말 허접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수학원처럼 의무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질문을 하거나 멘토링을 받는 건 본인이 선택하면 될 문제입니다. 단점은 해주는 것에 비해선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관리도 사실 지점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많이 차이 나고 결국 본인 의지가 없으면 요리조리 관리를 다 피해서 놀 수 있습니다. 뭐 어딜 가든 마찬가지지만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엔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엔 비싼 관리형 독서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독재학원은 재종은 가기 싫은데 아예 학원 안 다니기는 무섭다. 혼자 공부하면 정보도 정보고 많이 풀어질 것 같다. 이런 경우 독재학원 추천합니다. 기숙학원은 합숙형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다 하는 거죠. 기숙학원은 재수학원 같은 시스템이 있고 독재학원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합숙형 독재학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재수학원 독재학원보다 훨씬 관리가 빡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관리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근데 뭐 놀 사람은 또 놀긴 합니다. 장점은 어마어마한 관리, 단점은 어마어마한 가격. 그래서 기숙학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숙학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경우에 추천합니다. 완전 생으로 혼자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느냐, 독서실에서 하느냐, 도서관에서 하느냐입니다. 장단점은 비슷합니다. 장점,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다. 단점, 혼자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해지기 쉽다. 독학재수를 하는 경우 의지 열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해보고 난 안되겠다 싶으면 바로 학원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몇 달간 잘 하더라도 중간에 스스로 풀어지는 걸 느끼면 바로 학원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상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집, 도서관, 독서실 각각 비교해보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너무 편하고 자기도 쉽고 놀기도 쉽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해서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 케이스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도서관 독서실은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공부 스타일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곳을 선택하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몇 년간 몇백 명의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상담하고 해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